오늘 52쪽부터 이제 연속의 마지막 개념 나오는데 그 마지막 개념을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부분은 크게 이상 없고 선생님들은 지금 잘 순항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들 방학 때 잘 정복하시고요. 이제 개학하면은 이제 개념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조금 학교 프린트나 모의고사 문제나 시험 문제표들은 조금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보시면 잘 하셨고요. 시험 범위는 미분 선생님 때는 중반까지 시험 범위를 잡힐 거예요. 이번에 미분 중반까지 그리고 기말고사는 미분 후반부터 그다음에 적분까지 그렇게 이제 중기 이렇게 아마 나눠지지 않을까 싶어요. 54쪽 54쪽으로 가죠. 54쪽이에요. 54쪽.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연속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 연속함수는 뭐예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거를 연속함수라고 해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를 연속함수라고 하는데 fx가 얘가 연속이에요. 그리고 gx가 얘도 연속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요 얘는 결론적으로 항상 뭐가 나오냐면 연속함수가 나와요. 이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연속함수의 대표적인 얘들은요 1차 함수 1차 함수는 직선으로 한없이 끊어지지 않고 빠끔 없는 함수니까 연속이에요. 2차 함수도 연속이에요. 3차 함수도 항상 연속이에요. 3차 함수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요. 4차 함수는 이렇게 W처럼 생겼거든요. 어쨌든 1차 함수, 4차 함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개의 차수의 함수라면서 다항함수라고 해요. 얘네들은 항상 연속이에요. 끊어진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되죠. 얘를 x를 하고 얘를 뭐 x 제곱이라 하면 두 식을 더하면 2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 빼면 2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 곱하면 3차 함수가 나오니까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누기는 항상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누기는 항상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x라는 연속함수와 x 제곱이라는 연속함수를 나누면 얘는 뭐 x 제곱분의 x에서 뭐 x로 굳이 나눈다면 x분의 1인데 이 분수함수는요 불연속점이 있어요. 불연속점. 우리 불연속점이라는 걸 조금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불연속점 만약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되면 이 점에서 x는 2라고 할게요. 이건 연속이에요. 얘는 연속이 아니에요. 얘는 불연속이죠. 우리 저번에 불연속 세 가지를 배웠잖아. 첫 번째가 뭐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불연속. 두 번째는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불연속. 세 번째는 극한값, 함수값 존재하지만 두 값이 일치하지 않아도 불연속. 얘는 대표적으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네. 그렇죠? 그러면 이 x값을 뭐라 하냐면 불연속점 아니면 불연속값 그래요. 불연속값. 그러면 얘는 불연속값이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분모가 0이 되는 거. 분모가 0이 될 때 그때 불연속점이 가장 유명해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라는 얘기야?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참고로 얘 그래프를 그리시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중1 때도 배웠고요. 고등부 1학년 때도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x는 0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함수값. 그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도 틀리겠죠. 얘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얘는 0에서 우극하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0에서 좌극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얘는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아서 얘는 제일 대표적으로 분수함수는요. 분모가 0 되는 집에서보다 불연속이다. 참고로 x-1분의 3이요. 얘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은 아니고요. 어디서 불연속이다? 분모가 0이 되는 점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그래서 연속함수 두 개를 더했을 때 더 빼 항상 연속이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다만 나누기는요 항상 연속이 아니다라고 조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 가장 조금 대표적으로 불연속인 게 나누기랑 그 다음에 합성함수. 이 합성함수는 뭐냐면 두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하는데 합성을 하다 보면 요게 분수함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식이 새로운 함수가 변환되다 보면
얘가 합성함수에서 불연속이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합성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연속이 아니다라는 걸 이것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 대표적인 게 분수함수 거라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합성은 두 함수를 섞는 과정에서 새로운 함수를 도출해내는데 그때 안 되는 함수가 간혹 나와요. 그 예전은 표다가 조금 보여줄게요. 그러면 한번 54쪽이요. 54쪽에 확인 체크 37번 fx, gx가 모든 x가 y지만 x는 a에서 연속일 때 항상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골라보세요. 이거 객관식 보기라는 거예요. 객관식 보기.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분수함수하고 합성함수는 항상 연속이 될 수가 없다는 거. 특히 합성함수 쪽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분수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따 예제 하나 조금 보여줄게요. 정답은요. 기억력 두 개 연속함수를 그냥 더했으니까 두 배, 세 배 하는 거는 영향 안 미쳐요. 값만 키우니까 항상 연속이고요. 니은요. fx가 분모에 깔려있죠. 그래서 분수함수니까 어디서 불연속이 나왔고요. fx는 0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나왔고요. 디귿은요. fx를 제곱했다. 다른 표현으로 fx를 두 번 곱했다. fx 곱하기 fx니까 곱하기 꼴이니까 연속이 될 거고 니은은 합성함수니까 얘는 불연속이 안 될 때가 가끔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요. 항상 연속은 기억 디귿이고요. 불연속은요. 니은이 된 거예요. 55쪽으로 넘어갈게요. 55쪽. 55쪽은 그냥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그냥 대놓고 맡겨볼게요. 대놓고 맡겨볼게요. 확인 체크 55번에 페이지 55쪽에 확인 체크 39번에 1번과 2번을 한번 본인이 갖고 있는 수학 실력으로 한번 바로 해보세요.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보는데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과정이에요.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과정이에요. 에어컨을 좀 춥고 끄면은 눅눅해지고. 맞아요. 이차함수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건 이차함수에 그렇게 막 중요도는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고1 때 좀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근데 나오면은 이차함수에서 가끔 나와요. 가끔. 근데 아마 조금 뭐 그렇게 출제비는 높진 않을 거고요.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아래로 폴로이고요. 반드시 이차함수가 그려지면 대칭축을 그려야 되는데 대칭축은요 마이너스 2차함이 있으면 1차함이라는 이 공식을 통해서 아마 2가 나왔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2일 때 가장 낮은 값을 갖게 될 건데 살짝 집어넣어서 구해보면 2, 4, 마이너스 8에 플러스 7이 될 거니까 이 값은 3이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네요. 경계값이 주어졌네요. 경계값은요 어디부터? 얘가 2니까 1부터 x는 1이라는 선부터 어디까지 가요? 4라는 선까지 갈 건데 얘는 열려 있어요. 이거 조금 보셔야 돼요. 그럼 요점 안 들어가고요. 요점 안 들어가고요. 그럼 어디서만 보라는 얘기야? 얘는 여기서만 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만. 그러면 여기서 가장 낮은 값은 3이 바로 최소값이 되고요. 그러면 최대값은요. 얘는 만약에 4가 들어갔다면 요 4일 때 최대값이 완성이 되는데 최대값이라고 강력하게 좀 예상되는 룰이 빵꾸였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 그러시면 돼요.
상상이 3.9가 더 크지 않아요? 3.9도 최대잖아. 아니 3.91도 있고 3.991도 있고 말아서 얘가 4가 들어갔다면 여기서 최대값인데 4가 빠졌기 때문에 최대값이 없다라고 명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fx 요 두 번째 유리함수도 잠깐만 뭐 논할 게 하나 살짝 있는데 원칙은요 다 그래프를 그려서 푼 거예요. 원칙은. 그러면 우리 그냥 두고 같으니까 우리 유리함수 그냥 두 가지만 한번 해보죠. 유리함수 한번 잘 그릴 수 있는지 그냥 지금 여유 있을 때 한번 해보죠. 오늘 조금 지금은 조금 오늘 여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연습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미분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유리함수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fx는 x-1분의 5에 플러스 2라는 첫 번째 유리함수와 두 번째 fx는 2x-4분의 그 다음에 5x-10 그럴까요? 대충 나오겠죠? 두 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바쁜 타임에는 이걸 조금 논하기 좀 힘든데 유리함수가 두 종류가 있어요. 1번처럼 생긴 유리함수가 있고요. 고1 때 배운 거예요. 2번처럼 생긴 유리함수가 있는데 가끔 유리함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프 그리기예요. 그래프 100명 중에 90명은 까먹어요. 연습 나 살짝 까먹었는데 라는 표시를 아주 잘해주고 계시고요. 고1 때는 전문이었을 거예요. 저 그래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고1 수학하 2학기 한 기말고사 단원에 배치된 테마라 그렇게 너무 막 오래되진 않은 테마예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쪽에 나왔던 테마. 그리고 끝나면 수요 조합 나왔고 바로.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죠. 유리함수는 점근선. 점근선에 빗대어서 그린 거겠지. 다음죠. 얘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기본형이라고 해요. 꼼꼼하게 배우려면 요거까지 조금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얘를 심화형이라고 해요. 유리함수에서. 그러면 기본형하고 심화형의 차이는 뭐냐면 기본형은 분자에 숫자만 있는 거를 기본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화형은 분자에도 x가 분모는 x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 분자에 x가 들어가는 식을 심화형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항상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요. 점근선을 보여야 되는데 유리함수는 점점점 다가가는 선이 x 점근선과 y 점근선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완전 기초적으로까지는 못할 것 같고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꺼내놓을게요. x 점근선 뭐냐면 x에서 만나지 않는 선은 분모가 0이 되는 점. 그래서 1이라고 되겠고요. 그 다음 y 점근선 요거 뒤에 거 요거 뒤에 숫자 요걸 끌고 와서 2에도 닿지 않는다 해서 점근선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유리함수의 50%는 무조건 점근선 테마예요. 그 다음에 얘 점근선이요. x 점근선은 똑같아요. 분모가 0이 되는 점. 그래서 2가 바로 점근선이었고요. 제일 핵심은요. 심화에서 y 점근선을 뺄 수 있는지가 가장 숙제인데 이 부분이 실력이에요. 실력 체크 할게요. 윤지는 y 점근선이 얼마 나왔어요? 기억하네. 얘는 뭐가 있냐면 공식이 있어요. 개수분의 x 앞에 개수분의 개수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2x의 2분의 5x의 5라고 이거 정확히 기억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수학의 도학이 그릴 거고요. 바로 뒤따라서 뭐 그려야 돼? 점근선 그리셔야죠. 1선 점근선 그리시고요. 2선 점근선 그리시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가짜 사분면의 기준으로 그리는 거죠. 가짜 사분면이라는 거는 요 이름이 뭐냐면 얘는 점근선의 좌표라고 해요. 점근선의 좌표. 점근선이 만나서 생긴 요거를 점근선의 좌표. 얘를 새롭게 좌표평면이라고 인지하셔갖고 요 부분을 가짜 1사분면, 요 부분을 가짜 2사분면, 요 부분을 가짜 3사분면 이렇게 인지해서 그린 거야. 그래서 분자가 기본형에서 양수일 때는 몇 셈을 사진한다?
1, 4, 3, 4 지난다. 1, 4, 3, 4 지난다는 거고요. y좌표를 지나가는 그래프는 반드시 y좌표를 찾게 돼 있죠. y좌표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상 정도를 지나가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네. 참고로 이 정선의 좌표에 대해서 이 두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었죠. 예전에 이렇게 그린 게 기본의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가 그럼 음수라면 어디다 그린 거야? 2, 4, 4, 4 짝수 방면에다 그린 거였죠. 이건 딱 한 번만 하고 앞으로 고조 수업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이 얘기를 해드릴 건. 그 다음에 얘는요. 심화형 응용 수학의 교화지 그리시고요. 뒤따라서 똑같이 정선 그리시는 거야. x정선 2였고요. x정선 2였고요. 얘는 2.5 정도 되겠네요. 2분의 5라는 정선. 그러면 그림 그릴 때 항상 가짜 1, 3면, 가짜 2, 3면, 가짜 3, 3면 그리시는 거고요. 얘는 얘가 문자이기 때문에 분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y좌표로 처리하는 거죠. y좌표 보시면 계산하면 얼마나요? 2분의 이렇게 하니까 안 됐네. 이걸 똑같이 인자를 똑같이 줬거든요. 그러면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이거 살짝 그냥 바꾸고 그냥 1주자. 1. 여기 2라는 자 주면은 그래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1로 급 변경했어요. 이걸 못 봤어요. 그럼 얘 x좌표 구하시면 얘 y좌표 구하시면 4분의 1이니까 요 점을 지나 0보다 조금 위에. 그러면 요 점을 지나게 그리려면 2, 4, 4, 4 그리면 절대로 안 지나니까 그래서 얘는 아까처럼 1, 4, 3, 4 방향이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쪽으로 갈게요.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를 훈련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거의 그래프를 안 그려요. 다른 대입을 구하거든. 근데 그냥 요거를 그냥 그래프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얘는 정선선 날리고요. 일선 정선. 기본형이야, 심화형이야. 개수는 개수로 y 정도선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y좌표는요.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는 요 개형을 가지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지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선을 그리는 거죠. 이 선 마지막으로 한번 그어볼게. 그럼 얘는요. x는 1선? x는 1선. 근데 얘가 안 들어가는 거죠. 열렸으니까 안 들어가고 4선. 그러면 나의 그래프는 어디? 여기 빵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4에서 나오네. x는 4에서 최소값 나오니까 4를 대입한 3분의 얘는 9가 되었고 3이라는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원래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얘가 빵꾸였기 때문에 없었죠. 됐죠? 그런데 이 문제가 대부분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fx는 x-1분의 2x 플러스 똑같은 식으로 작동하고 얘는 1하고 4에서 이 문제는 좀 특이했던 문제고 유리함수는 보통 닫힌 구간에서 보통 최대 치수를 구하라고 해.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차함수는 1을 한번 집어넣을게요. 1을 한번 집어넣으면 얘는 1 마사 플러스 7이니까 4라는 답이 나오고요. 4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게 없네요. 집어넣을게요.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7이니까 7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이차함수는요. 이게 최종답은 3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대입한 거에서 답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거 바꿀게요. 2하고 4로 그 변경할게요. 그러면 얘는 2 집어넣으면은 얘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은 얘는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두 가지 바뀌었으니까 이거 그림 그려오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 안 하는데 얘기를 하니까 좀 길어지는데 얘는 2, 4로 바꿀게요. 2, 4로 바꾸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렇죠?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얘는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데 이 유리함수는 항상 집어넣값 두 값이 나오는데 둘 중에 큰 게 최대가 나오고 둘 중에 작은 게 항상 최소가 나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얘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것처럼 얘가 내려가면 항상 내려가고 올라가면 항상 올라가서 얘는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 포인트 지점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 점들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유리함수는 그냥 한결같아. 예뻐. 그냥 내려가는 거는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서 나오냐면 경계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와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정말 제일 이제 기초반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유리함수 나왔지? 야 무리함수 나왔지? 그냥 이것들을 대입해.
얘들을 대입해서 두 값이 나오면 둘 중에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란다. 이렇게 풀어 보통 이렇게 하고 강의를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단 2차 함수는 절대 이거 두 개 대입하면 안 된다. 얘는 그래프 그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거 한 번 정도를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5쪽에 2번은 내가 풀고 갈게요. 그런 의미로 55쪽에 2번 보시면 이게 이제 얘기하고 싶으면 딱 걸맞는 문제인데 무리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조금 심한 이제 공부 좀 하는 친구들도 선생님 무리함수 까먹어서 이 문제 못 풀 것 같아. 이러면 넘겨야 될 것 같아. 치러야 될 것 같아. 아니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는 조금 약간은 부담스럽고 독특한 함수죠. 1차 함수랑 2차 함수에 비해서. 근데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일반적으로 닫힌 구간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요 값을 대입해보면 마사 대입하면 얘는 루트 16이니까 4가 나오고 1을 대입하면 루트 4니까 2가 나오죠. 둘 중에 값 중에서 큰 값은 그냥 최대값이고요. 작은 값이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프로도 잠깐만 얘기를 하면 얘는 출발점이라는 게 있었죠. 얘가 0이면은 x값 여기 4에서 출발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래프가 우리 얘는 보일 때 이렇게 생긴 게 원래 그래프였어. 루트 x라는 원래 그래프인데 x의 도가 바뀌었으니까 누구 축 대칭한 거야? y축 대칭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마사일 때 잘라보시고 2일 때 잘라보시면 그래프에 보듯이 마사일 때 최대값이 가는 거고 2일 때 최소값이 가는다. 이렇게 일치하는데 얘는 그래프를 푼 게 아니에요. 얘는 대입해서 푸는 게 일반적이라는 그런 개로를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는요. 시험 문제의 90%는 다 2차 함수에서 출제가 돼요. 2차 함수. 2차 함수는 우리 지금 충분히 극복할 거라고 믿어요. 56쪽 맞죠? 56쪽에 페이지 상단에 시험 100%라고 쓰고 출발할게요. 시험 100%라고 쓰고 출발할 거고 요거 조금 서술형으로 가끔 수행평가 이거는 시험지에 등장하지 않고 수행평가에 등장하는 사이값 정리라는 걸 오늘 알려드릴 거고 충분히 설명해 드린 다음에 시험을 볼 거예요. 이 수행평가 주관식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증명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쪽은 아직까지 수행평가계에서 살아남았어요. 보면 필수예제 8번이 제일 유명한 수행평가 예제예요. 그러면 원수 문제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필수예제 8번에 문제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풀이는 되게 짧은 과정으로 있는데 풀이 한번 세 줄 한번 읽어보시고 수행평가에서 나오는 증명 몇 개 없는 테마예요. 다음에 증명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개념 가르칠 때 이거 수행평가 대비를 해도 돼요. 생각보다는 진도가 조금 1.2배 정도 조금 빠르게 지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 중에서 조금 심하라고 일컬어지는 조금 테마가 한 서너 개 있는데 그것만 이제 계약 후에 보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심화 저번에도 스측성 나왔는데 첫 번째 심화가 뭐냐면 함수의 극한과 그래프에 있는 것 중에서 평행이동 극한 저번에 살짝 보여줬는데 그걸 아마 집중적으로 해서 프린트를 나중에 만들어 보야 평행이동의 극한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저번에 살짝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합성함수의 극한 위에서 내려오면 플러스 값을 붙이고 밑에서 올라오면 마이너스 값을 붙이고 수평으로 이렇게 다가온 거는 그냥 함수 값이 있는다. 저번에 한 번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파생시켜갖고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테마가 5가지 테마가 있어요. 그거만 이제 심화편 해갖고 강의 준비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연습부터 보면 한 3줄에서 풀면 되게 짧고요. 요거를 서술형 평가에다가 기록하고 오는 거예요. 본인이 안 보고. 그럼 이게 읽어봤는데 뭔 내용인지 조금 알겠어요? 조금 감은 안 와요? 윤재는 감 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내용으로 한번 이끌어 가볼게요. 우리 아직 미스터리. 얘는 XQ라는데 그래프 하나 줄게요. 이런 그래프를 줄게요. 그러면 학생아 근이 몇 개니? 애들이 대부분 맞춘다? 2개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고 쟤는 어떻게 맞추지? 그래갖고 더 어려운 4차함수 그래프를 줄게요. 이게 4차함수 그래프인데요. 얘는 근이 몇 개예요? 라고 우리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면 근 몇 개야? 그리고 이거 신기하게 다 맞춰요. 이거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어. 보면 우리 수학에서 근의 정의가 뭐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우리 그래프에서 근의 정의가 해의 정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x값 그거를 우리 수학에서 근의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x가 2개 있었으니까 근이 2개고요. 그때 x